경연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항상 우스컵 6경주하고 7경주 까다롭게 편성이 됐는데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급 직전에 선수들끼리 서로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6, 7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도 강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도전 선수들의 기량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경주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합니다. 양희진하고 임섭 광주팀 선수들입니다. 이런 혼전에서는 같은 팀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섭은 양희진만 바라보죠. 양희진은 얼마 전 이런 편성에서 낙차 원인으로 실격 처리까지 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치까지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도록 발에 나갈 수 있는 남승우라든지 주병환이 작전 정예상 유리한 상황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1번 이창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산팀 권성호죠. 곽충원, 김경태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청평팀 임경수와 이유진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타협은 없는 것 같아요. 맞대결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평팀에서는 이유진, 성산팀 경상권에서는 이창용의 선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박진철하고 김다빈의 경합입니다. 여기에 조성래가 과연 이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이 때리고 박진철이 몰고 가죠. 그 뒤를 조성래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김다빈의 선행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박진철이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정률 때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김다빈을 상대로 박진철이 춤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정상민이 뭐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정국, 최병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색인 박윤아가 정상민과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정상민 힘든 경주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박성현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빈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한데 최창원의 몸 상태가 원체 좋죠. 파업했던 선수들이 뭉친다면 오히려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아진 박성현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동관이 전준영 활약이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준영을 중심으로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관 자리 잡지도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어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주병환이 지금 점수가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주병환이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주병환이 때려봐야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와요. 잘 나와야 11초 때 중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저치기 기회에 노릴 수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배당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주병환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5번 남승우의 선전 한번 기대해 받을 것 같습니다. 남승우를 권해드린 이유가 이런 편성에서 한 차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가면서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머리를 쳤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에서 머리 쳤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남승우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김해 쪽 부산팀 선수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승우가 주병환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부산 쪽 경상권 선수들 도움만 받게 된다면 남승우가 충분히 머리 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전 남승우의 선전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뒤는 노련한 양희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 그들만의 리그 양희진이 자존심이 구견 상태에서 출전했습니다. 근데 낙차 원인 제공으로 실격 처리 당했었던 양희진 그 당시 경주 보면 직선에서 차는 깔끔하게 나왔었다는 점에서 남수가 넘어서고 양희진이 쫓아 들어가는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주병환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3번하고 5번, 6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복승 중심을 하는 5, 3이 먼저입니다. 5, 6이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남승우가 어설프게 경상권 선수들입니다. 7번 이렇게 연하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병안의 뒷자리를 3번과 4번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주병안의 선행을 양의진이 몰고 가는 겁니다. 직선 추입반 살려 나갈 수 있어요. 그 뒤를 임섭이 초반부터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양의진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양의진의 주병한이라든지 양의진의 임섭 광주팀 완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에요. 36과 34입니다. 36하고 3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 5-3 먼저 5-6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은 필히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참 그들만의 리그인데 깝깝합니다. 일단 청평팀 선수들 임경수하고 이유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어요. 이창용하고 권성호는 성산 팀인데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충원 있죠. 김경태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4대2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이밍을 잡는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아무래도 이 경상권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먼저 이창용이 서두르고 권성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임경수는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번 편성 서두르는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임경수가 먼저 내선 잡고 이유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를 아무래도 정덕이가 추집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개적으로 2번이 서두르고 7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정덕이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쫓아가는 경주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경수 타정부터 때려야 돼요.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이 이를 상대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후미는 정덕이가 쫓아가죠. 7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 후배이기 때문에 이유진이 김경수 끌어주면 고맙다고 나중에 밥 한번 크게 사면 됩니다. 이 점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곽충원이 때리고 이창용이 서두릅니다. 권성호가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청평팀이 있고 이를 이창용이 서두르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성산팀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4번이 앞장서고 1번이 쓰게 된다면 그 뒤는 3번하고 5번이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마크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후미권에서 정적이 날라오는 1번하고 5번 정도는 이번 편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1번하고 5번, 1번하고 4번이라든지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좀 7번하고 2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5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필히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과 박진철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성래가 과연 이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김다빈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박진철이 김다빈에게 0.01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진철 노련한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다빈이 서두르는 견전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다빈이 때리고 박진철이 몰고 갑니다. 박진철의 뒷자리는 조성래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진철하고 김다빈 지정훈련 때 만났습니다. 인터벌 훈련까지 같이 했어요. 6번이 때려주고 박진철이 몰고 갔습니다. 그 뒤를 김민철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됐는데, 김다빈의 선행을 박진철이 직선에서 짧게 숲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륜아 지정훈련 코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6번이 금일도 힘을 써야 됩니다. 이를 2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의 직선 추입발 쪽에 우선 하시되 복숭 중심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숭 중심으로 하는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6번하고 2번이 탑이 아닌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조성래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성래 기복이 원체 심합니다. 잘 갈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가더니만 또 못 갈 때는 맥 없이 외선으로 흘러버리고 있는 선수가 조성래예요.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후미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진철하고 김다빈이 지정훈련 때 나란히 자리 잡고 인터벌까지 훈련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두 선수가 욕심을 인해서 싸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조성래가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6번, 2번이 앞장서고 7번까지 있기 때문에 조성래가 이들 상대로 저치기 나서긴 불가하죠. 직선에서 취입도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2번하고 5번 조성래 2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타협인데 김다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박진철의 직선 추입발 쪽에 2번하고 6번 쌍복 경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정상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결승전에서도 얼마 전에 재미도 보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정상민이 선행도 안 되고 저치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마크 주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종국이 있고 최병길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상민이 활약에 나가는 작전, 활약에 나가면서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3번하고 4번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정상민 분위기 파악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겟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점. 오히려 뒷자리는 박윤아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4번이 희속감이 어중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정상민이 승부를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박윤아에게 직선에서 잡히면서 금요경주가 자존심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똑같습니다. 6번이 3, 4번 활약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속감이 어중간해요. 그렇게 된다면 정상민이 이들 상대로 넘어서려고 어쩔 수 없이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박윤아도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따고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3번과 4번을 박윤아가 활용해 나가죠. 정상민이 마크에 나가고 그 뒤를 정현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들 상대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정상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토요일 경주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넘어서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금요 경주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득점은 정상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박윤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하고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호가 아무래도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상민이 무리하게 넘어서다가 퍼지게 되거나 박윤아가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정현호가 쫓아 들어가는 2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륙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배당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상민이 최병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광주하고 동서울이기 때문에 4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갑니다. 박윤아가 마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현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박윤아가 외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게 된다면 6, 4가 가능하고 6번과 5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정상민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윤아의도 기세도 상당히 좋아요. 23기 동기생 타입보다는 맞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워하고 비파워로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를 중심으로 하되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박성현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아요. 문제는 자력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점. 기껏 해봐야 마크, 취입, 젖히기 정도는 소화해 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점점점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는 박성현 입장에서는 3번 정지민의 선에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지민이 때려주고 박성현이 몰고 가면서 시속감만 좋다면 박성현이 몰고 가서 지켜주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지민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최창원을 더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요즘 최창원은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이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자력 주입도 가능하고 최창훈 젖히기 타임까지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올라온 최창훈이에요. 6번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6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정지민의 선행이 좋다면 6번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하죠. 6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3 두 차권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선행을 박성현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최창원이 막해 나가거나 최창원이 막해 나갈 것 같은데 김치범이나 어미태가 홈미권 막해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박성현이 3번만 믿다가 오히려 최창훈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2번하고 4번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2번하고 5번 물론 세종하고 기포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어미태가 점수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수도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최창원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사하고 2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전 박성현의 최창훈인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우선이에요. 6번과 3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동관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세히 보게 된다면 김철민, 함동주 외에는 전부 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동관이 자칫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득점에서 앞서 나가면 김동관이 순리대로 경기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전준영이 때릴 것 같아요. 이럴 김동관이 막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뒤를 김종혁이라든지 김철민이라든지 아무래도 김성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은 김종혁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종혁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의 실리 챙겨 나가는 게 맞아요. 김동관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준영보다는 김동관이 세다는 거 알죠? 마크 되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순리대로 간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준영 쪽에 좀 더 우선하신 전략 6번, 2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동관이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이 고병수, 전준영, 김종혁, 김성근수로 파업해서들 뭉치게 된다면 김동관, 김철민, 함동주 순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고병수가 끌어내주고 전준영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전준영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김동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전준영이 가게 된다면 김종혁이 갈 것 같고 김성근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정도는 2번하고 1번 2라든지 2번하고 5번 정도는 2번하고 5번 정도는 김동관이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하고 2호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동관, 김종혁 때문에 김철민이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아무래도 전준영의 뒷자리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 2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